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 복합 국어 능력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상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제일 마지막 날이군요. 예, 한 해 정리 잘 하셨는지요? 예, 한 해 하여간 어떻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해 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두 개를 평생 가져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첫 번째가 바로 저 열심히 배우겠다는 생각, 예,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배워야겠다는 생각, 예, 그 생각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꼰대가 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평생 가져가야 될 생각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뭐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그 비전이 여러분들 기적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꿈을 가지시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 그 비전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반드시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저기 벌써 이제 6주차가 되었어요. 6주차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을 이제 마치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해를 넘겨가지고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후면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치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저 공지사항에 띄워놓은 것 확인 한번 해보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시는 1월 4일 2022년 1월 4일 화요일이고 오후 2시입니다. 14시에 한 20분가량 시험을 치를 거고요. 35문제를 내는데 20분간 시험을 치르니까 좀 빨리 푸셔야 되는데 보통은 한 10분에서 뭐 길어봐야 15분이면 다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OX 문제로만 저기 문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줌으로 시험 감독하는데, 줌 주소는 우리 그 공지사항에 띄워놨으니까요. 공지사항에 있는 것, 예, 그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 줌에 들어와서 그 출석 체크 받으시길 바라고, 범위는 1주차에서 7주차 수업 내용이 되겠네요.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주차에도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주차 때 우리 저 종합 강의 그 계획 그 정리 예, 그거 한 그 프린트물과 그 다음에 그 저 뭐 3주차부터 이제 나갔던 우리 그 책 예, 2주차부터 나갔었나요? 하여간 그 책에 관련된 내용 예, 그 7주차까지 그 수업 내용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주시고 35문항 나가고요. 해야 할 일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혹시 아이패드 준비하신 분들은 아이패드는 홈페이지로 들어와야 시험 문제 풀 수 있다는 것 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해가 넘어가고 연말이니까 참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예, 좀 그러셔가지고 예, 뭐 하여간 공부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군 하니까 예, 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하여간 좀 마음 잡으시고 올해 초부터 이렇게 좀 뭐 공부를 하겠다 예,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 그것도 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1월 이제 초반에 1월 4일에 바로 이제 벽도부터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릅니다만 하여간 그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과제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하여간 올해를 좀 이렇게 내년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좀 알차게 시작하는 그 방법이 아닐까, 알차게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꾸 이렇게 뭐 생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밤에 잘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또 하루가 결정이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결정이 되고 그 1년들이 모여가지고 평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침에 그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 뭐 아침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도움되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은 젊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 부자예요. 무슨 부자냐면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 부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나중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예, 가장 그 도움되는 생각, 도움되는 행위
이런 거를 좀 하시길 바라고, 자,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1년을 이루는데, 또 1년의 벽두부터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 이것도 되게 좀 하여간 의미 있는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그 1월 4일에 그렇게 시험을 본다는 것,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제가 그 좀 여러모로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날짜 1월 4일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우리 저 줌으로 보면서 그렇게 시험을 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진도를 책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그 6주차 그 이번 금요일 수업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수업이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그 8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고요. 9주차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뭐 1주차부터 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는 9주차서부터 14주차까지 그렇게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 수업이죠. 금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오늘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즉 그 1월 3일까지 그렇게 시청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좀 뭐 연말이라서 약간 좀 분위기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그 뭐 수업 하여간 뭐 다 들으시고 저녁에 분위기 내셔도 좋고요. 하여간 뭐 오늘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년 1월 3일까지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저께 어저께 수업은 토요일까지죠. 그저께 어저께 수업은 제가 토요일까지 그렇게 마감을 시켰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고, 그러니까 뭐 다 그 내용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합성어비 접두사가 붙은 말, 우리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전미사에 관련된 것을 배웠습니다. 전미사가 붙을 때 앞에 있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적지 않느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합성어나 접두사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면 한글맞춤법 27항 합성어 접두 파생어 표기. 파생어는 이제 접두사가 붙었을 때 파생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접사가 붙었을 때 파생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것은 접두 파생어,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것은 전미 파생어, 그렇게 부릅니다. 자, 27항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이런 식으로 국말이는 국에 말다가 붙은 거죠. 국과 말과 그 다음에 뒤에 이가 이제 붙은 것인데, 이렇게 어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하여간 뭐 이런 27항에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라고 얘기하는 것, 요거는 합성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 파생어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건 간에 하여간 요런 것들이 붙은 그 합성어건 접두 파생어건 다 그 원형을 각각 밝혀 적는다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말이 같은 거는 국과 말다 두 개를 밝혀 적고 있고요. 꺾꽂이, 꺾다와 꽂다죠. 요 두 개를 다 밝혀 적고 있고요. 꺾꽂이 할 때 꼬지가 그거 아니에요. 저기 꽃의 꽃자 아닙니다. 꽃다의 꽃자예요. 그러니까 지읒 받침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꽃잎, 꽃과 잎 둘 다 이제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 끝장, 끝과 장, 그 다음에 물난리, 물과 난리, 그 다음에 밑천, 밑과 천, 이런 식의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쭉 이렇게 보시다가 그 둘째 쪽 보시면 첫아들이 나오는군요. 첫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접두사예요. 첫이. 그래서 첫 아들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건데, 저기 합성어들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두 파생어들이 섞여 있군요. 첫아들, 이런 거는 접두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두사와 그 다음에 그 어근, 뒤에 있는 아들, 접두사 첫과 그 다음에 아들 두 개를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셋째 줄 보시면 좀 잘 안 쓰는 말들이 나와요. 이게 반내다 이런 말 있죠. 반내다. 반내다. 디귿 받침. 반내다. 이거는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의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소변을 받는 것 있죠. 이런 거를 반내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병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네요. 번노타 같은 경우에는 제멋대로 내버려 두다.
라는 제멋대로 내버려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말들은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쓰시고 굳이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뭐 어쨌든 이렇게 합성어나 아니면 접두 파생어가 붙어가지고 된 말들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끝장의 장을 초장, 파장에서의 장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렇게 끝장할 때 그 장이 마치 이제 전미사인 것처럼 그렇게 좀 인식도 됩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초장, 파장 이런 식의 그런 말로 볼 때 이 장을 그냥 어휘 형태소, 전미사가 아니라 어휘의 뜻을 가진 그런 형태소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미천의 천은 전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미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천 같은 경우에 미천 이거 둘 다 어근이라고 봐서 끝장 이것도 끝과 장 둘 다 어근이라고 봐서 합성어로 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끝장이나 미천 이것도 다 지금 이제 합성어에 지금 포함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증의 증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증이라고 그렇게 실타와 증, 이 증도 뒤에 어휘 형태소로 어근으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저 합성어인 것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접두사 새, 시, 셋시의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 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서는 셋, 시스로 그렇게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새와 셋의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하고 시를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이제 다 접두사들이죠. 접두사들인데, 자, 새와 시를 구분하는 어떨 때 새를 붙이고 어떨 때 시를 붙입니까? 요거 새 파랗다라고 얘기하죠. 시 파랗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새 퍼렇다고 얘기 안 하고 시 퍼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파랗다, 시 퍼렇다.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바로 양성모음, 음성모음과 결합하는 모음조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 파랗다, 그 다음에 시 퍼렇다. 좀 글씨가 날라가서 미안합니다. 자, 이거 양성 모음, 이거 음성 모음. 그래서 이렇게 새와 시의 차이는 셋과 시의 차이도 마찬가지겠죠. 셋과 시의 차이. 이것도 바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그러니까 셋 노랗다, 시 누렇다 이런 식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와 셋의 차이는 뭔가요? 새와 셋의 차이. 요거는 지금 사이시옷 비슷한 게 들어갔군요. 그래서 사이시옷 비슷한 게 들어갔는데 사이시옷의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시옷은 뭐 앞에서는 못 붙느냐 하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뒤에 사이시옷 붙일 때도 좀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셋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예사소리 앞에서 이제 셋이 붙을 수가 있는 거고, 새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새가 붙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새나 시 같은 경우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 붙는 것이고, 셋과 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거기 앞에서 저기 예사소리 앞에서 소리 앞에서 그렇게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렇게 4개예요. 4개인데 새와 시 요 2개의 구분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셋과 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새와 셋, 시와 시세 차이, 요 2개의 차이는 바로 되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앞에서는 셋을, 시슬, 이렇게 시옷이 붙은 것을 붙인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접두사 새, 시, 셋시의 구별은 되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 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서는 셋, 시수로 적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새와 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그 차이다. 여기 얘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붙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범 이렇게 얘기할 때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할자가 아니라 한자입니다. 한 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예, 바로 그게 되겠어요. 그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있죠? 그 한강. 한글 할 때 그 한자는 예, 그 한자 아니에요. 한자 아니고 크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강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그 한나라 할 때 그 한자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큰 강의 뜻으로 그렇게 한강을 그 한강의 한자가 고유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한자로 예, 그 한자에 또 마침 이제 비슷한 한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자처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만 한강은 이제 큰 강이라는 뜻이고 한글도 큰 글, 으뜸 가는 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한글이란 말을 만든 것은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으셨고 그 전에는 뭐 언문이나 반절이나 뭐 정음이나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썼었죠. 근데 한글은 하여간 가장 큰 글, 으뜸 가는 글, 예, 그런 글의 뜻으로 예, 그렇게 그 이름을 주시경 선생님이 붙이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한아버지, 즉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아버지란 뜻인데 요게 아버지 앞에서는 또 한이 할로 변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범 이런 식으로 어원은 분명해요. 한으로 분명한데 크다란 뜻으로 분명한데 요게 소리가 할로 그렇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이렇게 변한 대로 적는다. 그래서 한아버지라고 적지 않고 할아버지, 한아범이 아니라 할아범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그 내용이 바로 부침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이런 식으로 어원이 뭐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좀 어원이 뭔지는 약간 추측이 갑니다만 예, 그래도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것들은 예, 그 변한 대로 적는다. 원형을 굳이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병, 골탕 같은 경우는 골타, 썩다란 뜻이죠. 예, 거기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뭐 분명하진 않으니까 그냥 변한 대로 소리 변한 대로 적는다. 원형을 굳이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업신여기다 있죠. 이거 좀 많이 틀려요. 업신여기다가 마치 없다에서 온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비읍시옷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씁니까? 업신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까지 생각하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이 첨가될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 업신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만약에 없다에서 왔다면 그 업신에 신의 니은 있죠. 그 니은이 왜 붙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이 여기다서 왔다면 그러니까 이게 업신 여기다 이렇게 니은이 덧붙는 거 보면은 이게 없다에서 꼭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없다에서 왔다고 뭐 당연히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만 예, 그래도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음대로 업신여기다. 없다 하고 비읍시옷으로 쓰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업신여기다로 쓰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쓰는 예, 그런 것을 막게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섣부르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 또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라는 그런 걸로 적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예, 섣부르다 같은 경우는 그 설다에서 앞에 서시 설다에서 왔다. 경험이 없어서 서투르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이거는 어원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섣부르다 그렇게 디귿 받침으로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글마취법 2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부르다, 섣부르다로 적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글마취법 29항은 뭐 사흘날을 사흔날로 적기로 했다. 반질꼬리를 반지꼬리로 적기로 했다라는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 날 때 디귿으로 적기로 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섣부르다는 발음대로 섣부르다로 적지 않고 설다에서 왔다는 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니까 섣부르다 그 원형을 밝혀가지고 디귿으로 섣부르다라고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디귿 받침으로 이렇게 적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 있네요. 이가 있는데 이 이가 한자가 두 개가 있네요. 옆에 뜻이. 앞에 있는 한자는 치자예요. 치. 이빨 치과할 때 그 치자입니다. 그래서 이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한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요 한자 읽을 수 있다면 이분은 정말 아주 그 최고급 그 한자 사용자입니다. 최고급 한자 사용자. 자, 요게 무슨 자냐면 이슬자예요. 이슬. 우리가 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이슬 뭐 참이슬 할 때 그 이슬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 이라는 뜻을 가진 슬자입니다. 슬.
이슬. 예, 그래가지고 요게 슬자예요. 슬자라고 있고 읽고 저 뜻은 이가 이제 벌레 있죠? 예, 벌레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벌레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보다 약간 더 위에 연배만 해도 그런 이가 몸속에 막 기어다녀가지고 피 빨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위생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예, 그때 막 머리에도 막 다니고 막 뭐 겨드랑이에도 다니고 막 하여간 그런 피 빨아먹는 이런 조그만 벌레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벌레를 잡아 톡톡 터트리는 것 여러분 그거 뭐 요즘은 이제 별로 안 하시죠? 뽁뽁이 있죠? 뽁뽁이. 예, 그거 톡톡 터트리는 거 재밌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듯이 옛날에 이를 잡으면 톡 터트리면 이렇게 피가 튀면서 톡톡 터졌나 봐요. 아마 그거 터트리는 재미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하여간 어쨌든 예, 그런 벌레 그런 이가 바로 슬자입니다. 이슬자. 예, 그래서 이가 하여간 이빨의 이든지 아니면 벌레의 이든지 이런 게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는다라는 것이 부침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빨이든 벌레든 이가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뭘로 적는다? 니로 적는다라는 그런 부침 3번의 내용이 내용이 되겠어요. 자, 41페이지 보시면 예를 보겠습니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틀니 여기까지는 이제 이빨의 이고요. 그 다음에 가랑니, 머리니 예, 여기는 이제 그겁니다. 벌레예요, 벌레. 예, 가랑니는 가랑이에 사는 게 이가 되겠고 머리니는 머리에 사는 예, 머리에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가 예, 가랑니, 머리니가 되겠습니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이네들은 다 니로 소리가 나죠. 그런데 틀니 보세요, 틀니. 틀리는 리로 소리가 나거든요. 어쨌든 니로 소리 나건 리로 소리 나건 다 뭘로 적는다? 니로 적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즉 여기 이빨이나 치나 아니면 이빨이나 아니면 벌레나 이런 것의 경우에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니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왜 니로 적기로 했냐면 이로 적어버리면 송곳이 앞이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뒤에 이가 이빨의 이가 아니라 이빨이나 벌레의 이가 아니라 주격조사 이로 착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빨은 니로 소리 날 때 니로 적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빨이나 벌레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혼동이 됨으로써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벌어지는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가랑이 있죠? 여기 사타구니. 예, 그쪽과 가랑이와 그 다음에 가랑이에 사는 벌레 가랑니하고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랑니로 거기에 사는 벌레는 가랑니로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리니처럼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니나 리로 소리 날 때 니로 적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자, 실증. 자,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예, 요 증이나 미천의 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끝장의 장 같은 경우에 다 하나의 어근으로 보기로 했죠. 예, 그래서 둘 다 원형을 밝혀줘가지고 실증 그렇게 적기로 한 겁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빗나가다 요 빛 같은 경우에는 그거네요. 접두사네요. 어쨌든 접두사가 붙어도 원형을 접두사와 어근을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빗나가다 앞에 걸로 적는 겁니다. 발음대로 뒤에 걸로 적는 게 아니라 빗나가다 뒤에 걸로 적는 게 아니라 빗나가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걸로 발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새파랗다 새파랗다 자 새와 셋이 나오는군요. 예, 요거 어떻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셋은 예사소리 앞에서는 셋이 붙고 그 다음에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가 붙는다. 거기에 따라서 파랗다 파랗다의 피읍이 바로 거센소리가 되기 때문에 앞에 새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새파랗다
그 앞에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그 바뀐 형태, 어원이 분명하게 인식이 됐지만 바뀐 형태는 바뀐 형태대로 적는다. 예, 거기에 따라서 할아버지로 적기로 했죠. 예,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업신여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불분명한 것은 예, 소리에 따라 적는다에 따라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업신여기다. 요 신의 니은이 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기다에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앞에 걸로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업신여기다. 발음대로 뒤에 걸로 적는 게 맞다는 것. 예,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아래이와 아랫니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그 이빨 아니면 벌레의 벌레는 니 리로 소리 날 때 니로 적는다. 예,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빨 할 때 그거는 이제 이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땐 이로 적는 거예요. 니나 리로 소리 날 때 니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랫니로 소리 나죠. 니로 소리가 나니까 예, 이렇게 니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아래 이가 아니라 아랫니로 뒤에 걸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2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리을 소리 탈락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보시면 이제 제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딴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성 파생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달이 이거는 달이거든요. 예, 달과 달이 예, 그 매달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그게 달달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달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여기에 따라서 다달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따님, 원래 딸님이죠. 따님으로 이렇게 그 리을이 소리가 안 날 때 소리 안 나는 대로 적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는 마되가 있네요. 마되. 그 마되는 이제 앞에 있는 그 말되인데 그 말은 그 홀스, 예, 그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한 말 두 말 할 때 곡식을 세는 단위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돼 있죠. 되는 이제 한 대박 두 대박 여러분들 무슨 민속박물관 이런 데 가시면은 이렇게 네모 상자로 된 그런 대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예, 그전에는 이제 바가지 있죠? 여러분 게임할 때 쓰는 펑 이렇게 터지는 거 바가지, 깨지는 바가지. 그 바가지로 하나 퍼주는 게 그게 한 대였어요. 한 대였고. 그래서 그게 좀 더 개량화되다 보니까 나무 상자로 된 그런 이제 네모된 대박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하여간 그 한 대박, 예, 그게 한 대고요. 그 10대를 10개를 넣으면 그게 한 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10개가 되면 그게 한 섬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한 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섬이 80kg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황정민이 이게, 그거를 들어가지고, 가만히를 들죠. 가만히를 들었더니 막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80kg이에요. 그래서 그거 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80kg이니까 한 말은 그 10분의 1이니까 8kg이고 한 대는 800g이 되겠네요. 예, 그 정도의 곡식의 양, 무게, 예, 그거를 바로 이제 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돼. 그래서 말이나 돼쯤 되는 예, 그런 이제 곡식, 예, 곡식을 이제 그러니까 곡식 세는 단위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마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쌀집이 있었는데 쌀집으로 대박으로 퍼가지고 팔았는데 요즘은 다 마트 가가지고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죠. 예, 사기 때문에 없어진 말이긴 한데 어쨌든 마되는 말되를 예,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소, 이거는 말과 소, 이건 홀스예요. 홀스. 예, 말과 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자위, 예, 물자위, 물에서 헤엄치는 거 있죠. 헤엄치는 것을 헤엄을 물 플러스 자위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리을이 떨어뜨려서 무자위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무자위라고 하는 겁니다. 바느질, 분합이, 부삽, 부손, 소나무, 싸전은 이제 쌀전이라고 해서 쌀 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쌀집 이런 것. 예, 그다음에 여러분 쌀집 보신 적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쌀집 아저씨들이 쌀을 시키면은 이렇게 쌀을 메고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쌀집 아저씨들은 보통 힘이 좋으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짓다, 예, 그 다음에 화살,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적는다라는 내용이 28항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리을이 우리 저기 앞에 자, 이게 그 리을 탈락하고 좀 그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리을이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만 리을 탈락은 이제 용언에 거기에서 그 활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고기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죠.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합성어 접두사일 때 그때 리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용이 아니라 고용 그게 합쳐질 때 용언이 합쳐질 때 용언이 아니라 명사와 명사나 아니면 접미사가 합쳐질 때 예, 그때 이제 생기는 예, 그런 현상으로서 예, 하여간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합쳐질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간과 어미가 합쳐지는 것은 리을 탈락이었고 이건 어근과 어근 아니면 접사와 어근이 합쳐질 때 그 리을이 떨어질 때는 뭐 앞에서 떨어진다고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탈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좀 그게 달라요. 규정이 좀 다릅니다. 리을 탈락하는 것 똑같은데 그 용언과 어미가 결합할 때는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나 아니면 접사와 어근일 때 그때 리을이 떨어지는 경우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떨어진다라는 것, 예,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을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날이, 예, 그 날라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니은 앞에서 떨어지고 있군요. 무논, 예, 이것도 물이 들어간 논입니다. 예, 논이 다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겨울에는 이제 깡 말랐죠. 깡 말랐는데 이제 그 여름에 모내기 하기 전에는 물을 들여놔야 되죠. 그래서 물이 있는 논, 그거를 이제 무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을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무수리,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대장금 시절에 아마 개봉의 대장금이 TV에서 나왔을 때 아마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잘 모르셨을 텐데 이 드라마도 한류로서 아주 유명했죠. 예, 대만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유명했던 예,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무술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공 밑에서 일하는 그야말로 허드렛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시녀,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시녀를 이제 무술이라고 불렀는데 그 무술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드라마 때문에 그 대장금 드라마 때문에 무술이란 말이 그 말로서 너무 유명해졌는데 그런 시녀의 뜻으로 유명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술이는 그 뜻이 아니고요. 물에서 사는 독수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리을이 떨어져요. 시옷 앞에서. 그래가지고 물수리가 아니라 무수리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다지, 요거는 밀다지, 디귿 앞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넘기, 니은 앞에서, 아드님, 니은 앞에서, 준악, 줄락시네요. 이건 니은 앞에서, 차돌, 요거는 찰돌, 디귿 앞에서, 그 다음에 차조, 차지다, 하느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차지다 있죠? 차지다 같은 경우는 차지다만 맞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1년부터 스물스물 뭐가 추가가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찰지다도 맞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차지다만 이렇게 맞게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찰지다도 앞에 것도 이제 맞게 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리를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차지다는 차지다 따르고 찰지다 따르고 찰지다도 또 맞다는 것. 예,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저하고 결혼 처음 했을 때 이제 저를 착착 때리면서 찰지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제가 이제 2016년 그쯤에 원래는 차지다만 맞았는데 찰지다도 포함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차지다와 찰지다가 얼마나 다른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제 아내 소원대로 찰지다도 이렇게 맞춤법에 맞게 예, 표준어에 맞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아래줄 보시면 그리고 한자 불이 첫소리 디귿 지읒 앞에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은 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자어 있죠? 한자 앞에서 리을이 불 있죠? 불 한자만 아닐 불자. 예, 그게 디귿 지읒 앞에서는 부자로 그렇게 읽혀요. 리을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요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유명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한자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한자에서는 불이 디귿 지읒 앞에서 부로 읽히고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부단,
불단이 아니에요. 불당이 아니라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이렇게 디귿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가지고 부로 그렇게 적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역시 지읒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이제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는 차지다만 표준어였으나 2016년도에 그 찰지다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예, 이게 바로 설명이 나오는군요. 예, 제 아내 얘기도 아까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차지다만 맞았지만 2016년도에 찰지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에 그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길다라타와 기다라타가 있네요. 자, 이거 뭐가 맞나요? 요거 다라타라는 게 요 다라타라는 게 그거예요. 저 디귿 앞이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저기 리을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기다라타라고 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 보시면 알다시피, 아다시피 요거 보시면 요 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그거예요. 저기 그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그 어미는 이제 어미인 경우는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앞에서 거기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디귿 앞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다시피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건 똑같지만 즉 고경 그러니까 그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경우 아니면 접사하고 그렇게 파생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용언과 어미가 합쳐져 가지고 활용이 되는 경우는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